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스코텍입니다. 일단 제가 오스코텍을 전 영상에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과 비교했을 때 그 적용 기전이라던가 혹은 시장 규모라던가 항암제라던가 이런 식의 것들이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도 머크의 키트루다의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역대급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스코텍도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의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역시나 역대급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는 TMI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의사들끼리만 하는 그런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만 존재하는, 의사들만 이제 구성이 된 그런 주식 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들은 얘기지만, 사실 대한민국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뭐 대부분이 그렇죠. 본인이 속한 산업을 가장 안 좋게 봐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도체에 속해 있다. 그럼 반도체 산업을 안 좋게 보고요. 본인이 조선업에 속해 있다. 그럼 조선업을 안 좋게 보죠. 똑같아요. 의사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쪽, 그러니까 뭐 제약, 뭐 의료기기 이런 쪽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꽤나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보는 것들이 바로 국내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약종, 해외 약을 주로 사용하고요. 특히나 빅5라던가 혹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약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싼 약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퍼런스가 충분히 쌓인 약들,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된 약들, 효과성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약들을 선호하는 것이지 굳이 국내의 싼 약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또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국내 바이오 제약들이 했었던 그런 행보들을 보면 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겠죠. 특히 그 속사정까지 낱낱이 알고 있는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국내 제약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간의 그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코텍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스코텍 혹은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가 꽤나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역대급의 기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 둘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부터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이제 폐암 쪽에서 신약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56,300원대. 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 임상이 성공인 이유. 내년이면 결판 납니다. 참고로 이때가 4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렉나자 임상이 저는 성공이라고 봤었고요. 주가 폭락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6,3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73,6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 20% 이상, 20% 이상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대략 한 4개월 전, 작년 연말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유한양행 10조 임상의 성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신약 블록버스터 알려질 것, 유한양행 오스코텍. 예, 지금이야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 특히 지금은 이제 1차 치료제로서 이제 폐암 치료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약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1등 약품입니다. 독보적 1등 약품이고 현재 이 타그리소로만 10조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어요. 이 약품 하나로만 10조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고 사실 누구나 알고 있죠. 폐암 환자들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고령화 문제도 있고요. 혹은 미세먼지라던가 환경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역시 폐암에 대한 그런 환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유한양이라던가 혹은 이쪽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밝히기를 향후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내에 이 10조 시장이 20조 이상, 20조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먹고 있는 그런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제 시장이 20조까지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10조, 그리고 앞으로는 20조까지는 빠르게 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개월 전에 63,300원대에서 유한양행이 63,300원대에서 말씀드렸죠. 불안한 시장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곳에 가야 합니다. 유한양행의 성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렉나자 매년 출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죠. 약간 2주 전, 2주 전쯤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2의 알테오젠은 이놈입니다. 알테오젠급 파급력, 시가총액은 10분의 1 수준, 20조 폐암 치료제 장악,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 당시에 오스코텍의 주가가 23,900원이었어요. 현재 오스코텍의 주가는
26,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2주 정도 만에 10% 정도, 네, 10% 정도의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댓글이 좀 달렸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댓글이 좀 달렸었느냐. 네, 지금 보시면 선생님 오스코텍 폭락 중입니다. 네. 선생님 오스코텍 폭락 중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렸었고 이 당시에 폭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폭락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긴 한데 약간의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매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서 저는 이날 매수했어요. 이날. 네. 제 기억에는 아마 이날 아니면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날 아니면 이날 그 돌파 지점 때 돌파 지점을 보고 돌파를 보고 매수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 네, 이거네요. 네. 3월 6일에 나 3월 6일에 오스코텍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제 매수 매도 내역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겨우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자, 3월 6일이면은 언젠가요? 네, 이날이네요, 이날.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약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3월 8일에 오스코텍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수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3월 8일이면 이날 VI가 걸리면서 단기로 접근한 경우, 단기로 투자한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아마 딱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딱 최고점 부분이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매도하진 않았어요. 저는 투자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겠다라고도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24,000원짜리 그러니까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방 멤버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직접 강의해드리는 필승 사단 멤버분들도 이제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면 자 3월 9일에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좀 감사 인사를 좀 받았어요. 네, 3월 9일에. 자, 안녕하세요, 필승님. 멤버십 기간을 보니 벌써 2년 9개월 차네요. 그동안 여러 인사이트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 꼭 챙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익 인증 동참합니다. 네, 금요일 HLB를 보니 땡땡땡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제2의 HLB, 알테오전이 될 것 같아 두근두근하네요.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보시면 뭐 매드팩토 40.69%, 매지원 18.73%, 한국가스공사 11.27%, KSB 10.79%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의 수익 인증이 좀 꽤나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제가 좀 굉장히 좀 큰 힘이 되는 부분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스코텍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죠. 국내 바이오 제약사의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조차 이제 의사들의 주식 스터디 모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코텍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의사들도 이 오스코텍에 대한 기대를 꽤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렉나자에 대한 기대를 꽤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의사라던가 변호사, 뭐 검사 이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는 거죠. 본인이 보는 것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임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렉나자는 이미 국내에서 쓰이고 있어요. 렉나자는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서 이미 국내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비교를 해보면서 렉나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최근에 조금씩 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도 사실 뭐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나자, 뭐 존슨존슨이 이제 글로벌 18을 맡겠죠. 이런 것들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년 250만 명 정도가 매년 폐암 환자가 신규로 발생을 하고요. 그 중에 대략 2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250만 명이 신규 환자가 매년 걸리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사율이라고 하죠. 사망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의 사망자 수를 내고 있는 그런 암이라는 것이고, 발생 환자 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유방암이고요. 유방암은 사망률이 낮죠. 그래서 사망률이 1위고요. 그리고 발생률이 2위인 만큼 사실 폐암 치료제 혹은 항암 치료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단일 매출로만 10조 이상이 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일 제품으로는 거의 글로벌 탑권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을 존슨존슨 유한양행 오스코텍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작을래야 작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유한양행이 밝히기에는 향후 5년 내에 20조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폐암에 걸렸어도 폐암인지 모르고 죽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폐암 같은 경우는 말기까지 갈 때까지, 말기까지 오기까지 그다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폐암인 것도 모르다가 결국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손쓰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말기암까지 그런 진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대부분이 뭐 신흥국들이겠죠.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삶의 질, 그러니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의료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흥국들도 폐암에 대한 그런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그게 더 자연적으로도 폐암 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고령화, 두 번째 원인이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쪽 시장을 만약에 장악하게 될 경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존슨과 같이 글로벌 탑3에 드는 제약사들조차 사실상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고, 이미 존슨은 이쪽에 대한 임상 통과 가능성, 그러니까 이 약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작년 11월 즈음에는 이미 임상이 확정되고 있다. 이미 성공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밝혔고요. 사실상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은 아무리 임상에 성공적이어도, 아무리 시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성명을 잘 내놓지는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놓는다거나 발표가 공개적으로 될 때까지 그냥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외에도 이미 우선심사 제도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보통 FDA 3상에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10개월 정도, 대략 한 1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효가 효능성, 안정성이 확실하게 이제 좀 뭐 보장이 된다, 아니면 통과가 되었다 이러면은 약간 4개월 정도까지 단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2월 말쯤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늦으면은 9월 초, 빠르면은 이보다 2개월 앞서 한 7월쯤에는 발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 성공에 대한 발표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를 신청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내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본다고 할게요. 내가 불안하다,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2주만 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이 있어, 100% 통과가 돼, 이러면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벌써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 내일 보고 싶다, 당장 오늘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자신감이 있는 것인데, 우선 심사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낸 성명들을 보면 결국 존슨존슨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오스코텍은 내년까지 5천억 이상, 대략 5,600억 정도의 그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통과가 되고 내년쯤에 상용화가 되면 5,600억 정도의 그 현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시가총액 9,800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절반에 이르는 그런 현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타그로스 대비해서는 30% 이상, 중간 결과까지는 30% 이상,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이죠. 30% 이상이 이미 더 잘 나오는 그런 지표가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종 생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발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좀 사망을 해야지만 발표가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어떤 약품이 오래 살았느냐,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약효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사망 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전체 OS 기간, 전체 생존 기간이 대한 발표가 밀리면 밀릴수록 사실 그다지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약효 같은 경우나 안정성은 이미 타그르소 단독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과연 매출이라던가 시장 규모 이런 것들 봤을 때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유한양이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최대 매출은 대략 30조예요. 3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밝히기에는 20조까지는 충분히 간다. 그러니까 잠재 시장은 30조고 유한양행이 20조까지 간다. 현재 기준으로는 10조예요. 그러니까 20조, 30조는 일단 다 제외시킬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오스코텍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10조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거겠죠. 지금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10조에서 보통 로열티가 10에서 12에서 15%가 반영이 되는데, 자, 보통은 10이라고 한다면은 이 서브에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이 렉나자 그리고 리그리반트의 병행요법은 렉나자가 주된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리그리반트가 서브 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용 약품이 리그리반트, 존슨앤존슨 쪽의 리그리반트, 메인 약품이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는 무조건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래도 보수적으로 12% 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10조 시장에 12%. 근데 여기서 병역요법이기 때문에 그럼 존슨존슨의 리그리반트와 그리고 오스코텍의 렉나자를 만약에 나누게 될 경우, 그러니까 20조를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나누게 될 경우, 그러면 보통 이제 주된 약품이 렉나자이기 때문에 7, 그리고 병역약품이 리그리반트이기 때문에 3, 혹은 렉나자 100%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렉나자 100%로 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이미 타그레스보다 더 좋은 그 약효를 보였기 때문에 렉나자 100%쓸 때에는 사실 이런 것들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조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7대 3조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조에 70%만 가져간다. 그럼 7조, 여기서 로열티가 12%다. 그럼 그냥 10%로 깎을게요. 그러면은 7천억 정도, 0.7조에서 0.75조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최대치로 보수적으로 본 거고, 여기서 오스코텍의 지분이 40%예요. 40%. 그러면 얼마냐? 대략 한 4천억 정도. 대략 한 총을 했을 때는 대략 한 3천억에서 4천억 사이, 그러니까 3,500억으로 볼게요. 3,500억 정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로열티 매출이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5,600억 빼고요. 로열티로만 매년 3,500억 정도가 찍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9,800억, 1조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오스코텍의 렉나자만 보더라도 다른 기술 제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 혹은 이런 면역 항암제도 이미 오스코텍은 이상까지 이미 더 완료를 했고 기술 제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빼고 이 약 딱 하나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매년 로열티가 3,5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다. PR이 10 정도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10은 제조업 수준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10 정도만 주어졌을 때 3.5조 원 정도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인 성공과 다름없는 것들을 공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대략 30조 시장에서 10% 이상, 15%를 먹는다고 쳤을 때 약간 1조 원 정도, 1조 정도의 그런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다. 매년 수령할 수 있다 했을 때 시가총액이 PR 10으로 계산해서 약간 1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오스코텍에 비교했을 때에도 글로벌 제약의 그런 협력사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반다 치면은 3,500억,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매출이 20조다, 아니면 렉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 아니면 로열티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PR을 10으로 놨을 때, 알테오전과 똑같이 PR을 10으로 놨을 때에는 3.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실해도 추세가 꺾이면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멤버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지온을 통해서도, 매지온이 저번에 임상이 실패했었죠. 매지온이 임상 실패하면서 이런 식의 주가 폭락이 있었을 때에도 저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전량 다 수익 실현하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오스코텍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추세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은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혹시 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코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렉나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리고 폐암 치료제, 특히 비소 폐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와 그리고 오스코텍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라던가 그런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